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2월 18일 금요일 지금 이제 긴급 주식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증시 현황은 어제와 달리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현재 대형주 종목들이 완전히 좀 이제 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폭락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우리 삼전패자분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디폴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ETF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ETF 종목, 이러한 두 종목들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삼성전자 뭔가 이슈가 터졌나? 뭔가 잘못됐나? 요런 게 아니라요. 이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기보다는 바로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코스피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에 따라 이제 삼성전자에 고스란히 영향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은 아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대체적으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최근까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어제 증시가 좀 상승장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슈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역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또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 고도화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위압감이 이제 나타남에 따라 증시가 약간은 투자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이제 반군이 이제 전선에서 무려 530회가 좀 이제 폭발음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서로 이제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유럽 안보 협력 기구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정부군과 이제 반군 전선에서 530회 폭발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증시에 고스란히 뉴욕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우리나라와 더불어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일본, 중국, 홍콩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증시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낙폭을 확대한 점은 결국에는 국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주평가자분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비록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곤 있지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오히려 줍줍의 기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14시 20분, 그러니까 오후 2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ETF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또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주식수를 늘려나감에 따라 오히려 저는 기쁜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준비를 도모를 할 수 있는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마인드 정립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훗날 더욱 큰, 그러니까 메리트가 높은 회사, 그리고 성장 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전혀 걱정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만약에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손을 잡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네이버 카페 활동도 하심에 따라 오히려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바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이제 재부각되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 3대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연방준비제도에 있는 바로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의사로 공개를 통해 공격적인 통화정책 가능성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가 되자 한 1.5% 정도 우리 선출패자분들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돈바스 지역에 있는 폭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수일 내에 이제 러시아 공격이 예상이 된다라며 이러한 것들을 좀 언급을 하자, 러시아가 주로 이제 대사관이죠. 여기에 이제 추방하는 미국의 러시아의 마찰과 본격화가 됨에 따라 투자 심리를 압축시키고 있다,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겠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이제 변동성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주표점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빠지고 있지만 전부 다 지금 빠지고 있어요.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2743으로 이렇게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뭐 0.04%니까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눌러 앉았던 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인과 이제 외인만 좀 팔고 있네요. 무려 이제 1561억 원어치를 이제 팔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이제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지금 개인 투자자가 특히 어제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1361억 원어치를 매수를 함으로써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어제 한 4% 정도 상승을 했었잖아요. 오늘 이제 지금 현재 반등장을 보여주며 오히려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880까지 거의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을 개인 투자자가 843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2% 지금 폭락장을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제와 달리 지금 이제 외국인과 지금 이제 기관이 좀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이나 현대차 이러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제표점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은행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넣어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죽어있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금 매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 대체적으로 뭐 등락폭이 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은 이제 고정적이거나 또는 이제 고정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물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정적인 수입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에 돈을 묶어두면 따라갈 수 있느냐? 전혀 아니죠. 0.75%밖에 금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함에 따라 이제는 뭐 0.1주도 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아낌으로써 미래를 준비를 한다면 저는 이제 보다 더 이제 삶의 질이 높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길을 혼자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인드 정립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걱정되죠. 네, 걱정되고 언제 이거 오르지? 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라는 종목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빨리 오르는 종목은 따로 있죠. 네, 급등주 빠르게 올랐다가 완전히 눌러앉는, 어떻게 보면 저는 도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선제표자분들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북이처럼 왜 이렇게 안 움직여? 하지만 1년에 4번 배당금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또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가가 지금은 좀 또 다시 이제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면 분명히 또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매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걱정되고 짜증나서 이제 욕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또 주가가 오르면 또 생각이 바뀌시고, 그러니까 단락의 주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데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매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제 배우는 단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나오지만 훗날 돈을 벌게 된다면 우리 솔직히 이제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게 된다면 그러한 이야기가 싹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들을 지금 제가 거의 뭐 1500개, 뭐 1600개 이렇게 올려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10년 지나서 보면은 정말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맞네. 라는 좀 반응이 나오면 정말 뿌듯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평가자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